대부분 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풍족하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더 많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을 텐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풍수를 공부하고 집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풍수지리, 풍수 인테리어, 학문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모든 곳에서 좋은 기운이 있고 우리는 그 기운들과 교감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공부하는 풍수지리를 제대로 삶에 적용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 집안에서 하면 안 될 말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집안에서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주는 여러 수많은 운들, 여러분들의 집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안에서 하시면 안 될 말들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요. 아유,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저희 지금 이제 수천 명이죠. 수천 명 이상과 계속 상담을 해왔고 수백 곳 이상의 집을 가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하면 안 되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 집이 좁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겸손의 표현도 아니고 뭔가 더 그런 좋아질 여지가 없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촬영일로부터 어제도 이제 출장 감정을 다녀왔는데요. 근데 그분께서도 처음 이제 전화를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유, 우리 집이 너무 좁은데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드렸던 말씀이 절대 집은 넓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이 결정이 되는 거지 아무리 넓은 공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제대로 경영해내지 못한다면 그만큼의 운을 받지 못하고 다시 더 협소하고 더 좋지 않은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좁든 크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절대 공간적인 의미로 바라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편리성, 현실성의 측면에 있어서 넓으면 더 좋다라고 느끼시겠죠. 하지만 여러 명의 진짜 수백 곳의 집을 가보면서 느낀 것은 절대 공간이 넓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여러분들 집안에서 내가 우리 집이 너무 좁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집 참 너무나 지내기 좋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우리 집이 누추해서 라고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집이 누추하다는 말씀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집이 누추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 동양사회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는 너무 겸손의 표현이 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은 우리 집이 누추하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찌 보면은 내가 그만큼 집을 관리를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관리에 대한 측면이지 이게 여러분들의 집 자체를 누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나쁜 말, 나쁜 기운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출장 컨설팅을 가기 전에 늘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함부로 막 너무 과하게 정리하지 마시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주시고 최소한의 정리만 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잘 바꾸도록 노력하시고 이 말은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것도 참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이거는 이사 방향이든 택일이든 집구조 진단이든 출장 컨설팅이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모든 컨설팅의 영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지금 전세랑 월세를 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전세 월세 살고 있는데 굳이 그 컨설팅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늘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와 관련된 비유죠.
나무 그늘 밑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느끼느냐에 따라 그 그늘이 시원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춥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무 그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시원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처럼 땅의 기운이라는 것도 다 동일하게 그 공간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거를 전월세니 자가니에 따라 구분하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현대인들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전월세라고 내가 뭐 풍수 안 보고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그렇게 쓸 것 같으면 평생 전월세 살면은 풍수 걱정 없고 흉지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네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전세 월세를 살건 자가로 살건 그리고 단 하루를 살건 한 달을 살건 내가 머무는 그 공간 자체가 명당이 되어야 되고 그곳을 명당으로 생각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 어르신들께서 잠자리만큼은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내가 자고 머무는 공간이 나의 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단 하루를 살다 가는 공간이라도 여기는 오늘만큼은 내 집이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오늘 하루 동안 좋은 기운 다 받아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더욱더 지금보다 잘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제가 거의 초창기부터 계속 이야기 드린 것 중 하나죠. 우리 같은 서민들 대체 어떤 우리를 이야기하는지, 대체 어떤 서민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잘 살길 바라는데 그럴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서민이라고 내 스스로 말로써 계속해서 나는 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민은 절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서민의 그런 사전적인 정의도 평균 이하의 어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통용적으로 지금 서민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떤 마치 뭐 보통 사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중간 이하의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을 살고 동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중간 이상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왜 자꾸 서민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까?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은 서민이라는 것도 하지 마시고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 습관, 행동 습관, 마음 습관을 꼭 고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집안에서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의 말을 평소에 자주 즐겨 쓰십니까? 저는 여기 있는 말들 다 안 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 말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안 하는 게 맞으니까요.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멋지던 컴퍼니의 대표로서 각종 풍수 컨설팅과 인터넷 강의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 그리고 저희 회사의 프리미엄 명품 풍수액자인 복바라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대째 풍수 비법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저희 멋지동 컴퍼니만의 특별한 이사 방향 신청하시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시면은 밑에 저희가 고정 댓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고요. 내려가셔서 집구조 진단서, 이사방향 진단서 여러 관련된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사방향 진단서를 저희가 신청할 거니까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사방향 진단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샘플도 이렇게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총 12장으로 된 진단서입니다. 단순히 이사방향만 표시해 드린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간다는 의미 그리고 이사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리고요. 새 집을 찾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12장의 진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원하신다면은 아래 컨설팅 신청 페이지를 눌러주시면은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름, 연락처,
그리고 진단서 받으실 이메일, 그리고 쭉쭉쭉쭉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고 작성을 눌러주시면은 저희에게 신청서가 전달이 되고, 주문량이 항상 이사방향 진단서는 많다 보니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린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멋지동 컴퍼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